2012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18초의 짧은 영상으로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게임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거대 기업들에 의해 현대의 모든 부분을 통제당한 도시 안에서 갱단과 무법자들이 도시의 골목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삭막한 도시에서 전설이 되고 싶은 용병 V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작사인 CD 프로젝트 레드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위쳐 시리즈의 개발사로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개발 스케줄로도 유명한데요. CD 프로젝트의 CEO인 마르친 이빈스키의 생기를 잃어가는 얼굴을 모두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버펑크의 그래픽을 분석하기 전에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사이버펑크는 청소년 이용 불가 심의를 받은 1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올 봄에 출시가 되어야 했을 사이버펑크는 연기를 거듭해서 11월 19일로 발매일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사이버펑크의 엔진은 CD 프로젝트 레드의 자체 엔진인 레드 엔진 4를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쳐3에서는 레드 엔진 세 번째 버전을 사용했었고, 위쳐3를 개발할 당시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엔진이 이번 레드 엔진 4라고 합니다. 사이버펑크가 워낙 퀄리티가 좋은 게임이기에 어쩌면 오늘 분석에서는 좋은 이야기보다 무언가 조금 아쉬운 이야기 위주로 분석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AAA 프로젝트들의 캐릭터 모델링 제작은 대부분 비슷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링 작업에는 공통적으로 4가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델링의 제작에 기본이 되는 마야나 맥스, 하이 퀄리티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줘야 하는 하이메쉬를 만들 때 사용하는 G브러쉬, 가상의 천을 재단해서 모델링이 입힐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의상 제작의 필수인 마블러스 디자이너, 베이크된 메쉬웹을 이용해 자동으로 텍스처를 계산하는 서브센스 페인터까지. 사이버펑크 역시 공통적으로 사용된 4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전 세계의 AAA 프로젝트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딜레마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는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링과 텍스처의 퀄리티들이 알게 모르게 평준화가 되어 왔습니다. 락스타 게임즈의 레드 데드 리뎀션이나 너티독의 언차티드와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 산타 모니카의 갓 오브 워, 코지마 프로덕션의 데스 스트랜딩,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이버펑크까지, 현대는 어떤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빠르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 퀄리티, 그 이상을 향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많은 고민,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즉 개발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델링 제작에 있어서의 딜레마는 개발비와 제작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바로 같은 게임 안의 데이터를 할지라도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한 퀄리티를 베이스로 제작 기간을 짧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장인 정신을 내세워 시간은 오래 걸려도 데이터의 질을 올릴 것인가, 그 두 개의 딜레마를 계속해서 저울질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게임 제작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이버펑크 안에서도 중요 컨셉트를 만드는 내부 인력 데이터와 외부에서 제작된 데이터들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곳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화장실과 같은 느낌을 사이버펑크 안에서도 조금씩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딥 다이브 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드가 좋습니다. 퀄리티도 상당하고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이버펑크 역시 PBR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메카니컬한 느낌도 많아요. 아무래도 SF 게임이기도 하고, 근데 가끔 보면은 굉장히 이 장면이 어색해요. 어디가 어색하냐면 이 NPC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사이버펑크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방금 캐릭터들을 보셨겠지만 사이버펑크에서는 메인 캐릭터와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퀄리티의 차이가요. 이 메인 캐릭터들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자동차를 타고요. 이런 식으로 그녀 표현이나 러프니스에 대한 것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캐릭터입니다. 모델링도 그렇고요. 척 봐도 트리플 A에 걸맞은 그런 모델링이라는 게 처음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경들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건 사이버펑크가 아니라 GTA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사이버펑크 2077은 상당히 고퀄리티의 어떤 하이엔드 그래픽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낮은 컨셉의 데이터들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런 식의 지금 모델링이 빠져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부츠가 밖에 있고 스타킹이 안에 있는데 이거는 이 안쪽에 스타킹이 들어가 있고 부츠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델링을 크게 만들어서 이 몸 안에 박히지 않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확인을 안 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일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하이 퀄리티 작업에 필요한 지브러쉬나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제작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전반적으로 무드라든지 또 라이팅, 주연 캐릭터들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델링이라든지 텍스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의 전반적인 UI 역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런 캐릭터들 컨셉도 좋고 실루엣이나 덩어리도 좋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엇보다 가장 좋죠. 그리고 이 메카닉 같은 부분은 굉장히 멋있어요. 사이버펑크에 걸맞는 척 봐도 멋있는 그런 메카닉스러운 어셋인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와 좋지 않은 데이터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게 어떤 게임을 갉아먹는 느낌이 나서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하물며 조금 노멀맵이라든지 어떤 모델링을 조금 바꿔서 여기 이런 자글자글하거나 그런 것들을 변형을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인위적으로 가공된 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사이버펑크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데이터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역시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을 바꾸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이것들은 노멀 맵을 이용해서 그리고 색깔이 들어간 빨간색, 파란색 같은 맵이 들어간 걸로 여기에다가 색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좌표를 바꿔가면서 문양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 사람의 피부를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르거나 아니면 서브스턴스 페인터, 지브러쉬 이용해서 인간과 비슷한 그런 질감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에 발매됐던 유비소프트의 디비전2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구성이 비슷해요. 디비전2가 무서워. 너무 무섭네. 물론 이런 전투씬도 사이버펑크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응? 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런 식의 퍼즐 같은 요소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I가 굉장히 깔끔해요. 니오 오토마타의 UI와 조금 배색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 깡통이 역시나 육각으로 나왔습니다. 확대를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 캔입니다. 아까 스샷으로 보여드렸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화장실에 있는 그것도 육각이었는데요. 몇 가지의 내용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QA팀, 품질관리팀에서 여기에 캔이 육각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자잘한 것은 패스를 하고 프로젝트 안에 깡통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 두 번째, 모델러가 더미 데이터로 대충 만들었는데 본 데이터로 사용이 되었다. 세 번째가 LOD, 즉 플레이어와의 거리에 따라서 폴리곤이 조절되는 레벨 오브 디테일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순하게 모델링 교체하는 것을 까먹었다. 이 정도인데요. 깡통 같은 것들보다 프로젝트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여기에 모델링과 모델링끼리의 어떤 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빈 공간이 보이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 벌텍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벌텍스가 하나 있어서 이 두 개의 벌텍스가 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실수는 대부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자연스러운 LOD도 잘 보이고요.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까 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보통 메카닉들, 어떤 로봇들은 굉장히 폴리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가차가 없이 폴리곤들이 각이 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질이 좀 낮은 텍스처 작업들이고, 너무 모델링과 어셋들 간의 갭이 상당히 큰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는 모델링 워크플로우에 마블러스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의상들은 실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제작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주름과 그리고 의상 시뮬레이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무기에 대한 소개 같은 영상인데, 그 역시나 무기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너무 깔끔하죠? 최근에 분석했던 헤일로 인피니티와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폴리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도 이식이 되는 무기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폴리곤과 노멀 맵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코스트가 걸리는 일이겠죠? 척 보기에도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간 모델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언맨? 이런 총기 모델링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보인다면은 자동차에도 조금 폴리곤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공개한 영상들을 토대로 사이버펑크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게임 개발 실무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게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펑크 2077의 발매는 앞으로 100일 정도 남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게임이니만큼 아쉬운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서 무사히 발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비만디였습니다.